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페널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를 받게 되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페널티고요. 두 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앞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징역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B라는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앞에 A로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서 집행유예 부분이 없어지고 A가 다시 징역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로 인해서 받은 징역 1년도 복역을 해야 되고 앞에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 효력을 잃기 때문에 A도 징역형 1년 돼서 징역형 더하기 징역에서 징역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종 범죄 A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종류의 B를 한 경우에는 그나마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이 두 가지 페널티를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99%고요. 그리고 다시 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면서 징역형이 추가가 된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음주운전은 정말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한 5번 정도 선고받아 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사건들에 해당이 되고 현실적인 목표로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사건이라면 징역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조금 줄이는 방향이든 아니면 힘들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목표로 가는 방향이든 어느 경우에든 재판부에 제출해야 될 양형 자료는 정말 약간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아서 기본 자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 같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벌금형을 측정할 때 집행유예가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이게 참작자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어느 집행유예가 있으니까 벌금 좀 더 많이.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도 참작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벌금형 500만 원을 약식 명령이든 아니면 선고받았을 사건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면 벌금형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게 원래는 교도소 가서 징역형의 복역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말 그대로 그 집행을 유예해서 봐준 거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지내야 되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죄질 평가 면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